자, 그럼 여러분들이 좀 제일 힘들어하는 함수를 배우자. 자, 함수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함수 9일 때 배운 거 잠깐 할까? 수능에는 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있잖아. 뭐 보통 이렇게. 아, 나중에 확통을 위해서는 좀 이게 필요로 하긴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뭐 1, 2, 3 있다 치자. 그럼 B가 1로 가고 얘가 뭐 1로 가고 얘가 1로 가. 그럼 여기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A는 변수잖아. 그래서 우리가 식을 FA, 이게 변수잖아. 아, FA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1입니다. F라는 함수에 B라는 입력값을 집어넣으면 출력값 3 나옵니다. F라는 함수라는 식에 C라는 입력값을 넣으면 출력값 2가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각각 하나씩 대응하잖아? 그거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다 불러. 1대1 대응. 1대1 대응 함수. 근데 여기에 만약에 하나 남아도는 이런 4라는 수가 있어. 그러면 그냥 저 때는 우리가 1대1 그냥 함수야. 그럼 1대1 대응 함수가 더 조건이 까다롭지. 왜? 얘는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정의역이라 부르고 여기가 공역이야. y가. x에 있는 거를 우리가 정의역이라 부르고 x에 있는 모든 원소를 y의 모든 원소를 우리가 공역이라 부르고 여기 이렇게 결과치 나온 이 함수 결과치를 우리가 치역이라 부른다고. 그런데 왜 1대1 대응 함수가 더 조건이 까다로워? 치역과 정의역이 뭐야? 개수가 그러니까 공역과 정의역의 원소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근데 1대1 함수는 뭐야? 여기 그냥 더 많이 있어도 돼. 대신에 한 개씩만 만나면 돼. 1대1 함수는. 알았지? 여기까지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거기서 ABC 있어. 또 똑같은 거 그래야겠다. Y가 있어. 1, 2, 3이야.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야. 그러면 F, A 입력값을 넣었더니 결과값 2. B라는 입력값을 넣었더니 3. C라는 입력값을 넣었더니 1이야.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게 F함수인데 역함수는 뭐냐 하면 있잖아. 역으로 가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F의 인버스라고 표현해. 그럼 이제 여기가 정역으로 바뀌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F 인버스 뭐가 돼? 여기 2는 뭐가 돼? 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야 이렇게. 내가 A가 2니까 A가 2를 찍었어. 그랬더니 2가 다시 A를 찍어. 사랑의 짝대기가 만났네. 경사가 났네. 그 다음에 여기 B가 얘를 찍었어. 그랬더니 3이 얘를 찍어. 경사 나는 거야. 그래서 F 인버스 3은 B야. 그 다음에 F 인버스 1은 C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FA는 예를 들어 2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뒤에다가 너무 멀리 갔네? 너무 멀리 갔어. 이거 지우개 할 때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오, 신기해. 자, 여기다가 2야.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F 인버스 뭐 이렇게 F 인버스 그러니까 F 도트 F 뭐 이런 걸 취해요. 역함수를. 그럼 이건 나중에 설명하자. 하여간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역함수까지. 자, 그럼 역함수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역함수가 좀 되게 중요한 거라서 우리가 역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얘한테 맞으면 이렇게 가야 되고 얘한테 이렇게 맞으면 여기로 가야 되고 얘한테 맞으면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서로 뭐가 돼야 돼? 만약에 여기가 4가 있어 4. 그럼 4는 어떻게? 갈 길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라는 조건이 나오잖아. 역함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1대1 대응함수야 돼. 1대1 대응함수. 그럼 여러분 알고 있는 이차함수 볼까? 이차함수 1대1 대응함수일까? 아니지. 왜? 이차함수 모양 여러분 이렇게 가잖아. 내려오다가 한번 꺾이잖아. 그럼 여기서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Y값은 하나인데 X값이 2개 있잖아. 결과값이 하나인데 입력값이 2개야. 안 된다고. 하나에 하나씩만 만나야 돼. 그럼 대표적인 어떤 함수야? 이런 함수지. 직선함수. 직선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야. 그럼 역함수는 결국은 뭐야? 하나의 방향으로 가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함수 뭐야? 로그 함수죠? 로그 함수도 역시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 이런 함수는 이거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 지수함수도 역함수가 존재해. 그래서 지수함수와 이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야. 겁나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1대1 대응함수다.
그 다음에 역함수일 때 보통 기하적으로 이렇게 함수에서 주로 y는 x 대칭이야. y는 x 대칭. 요게 제일 중요해. 두 가지. 1대1 대응하는 식이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래서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가. 그럼 f의 역함수 함수는 어떻게 가? 대칭이니까 요렇게 가. 이게 f 인버스 x 함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정도면 역함수 설명은 하나만 남았네? 자, 역함수 설명 하나를 마저 하려면 저거를 해야 돼. 뭐냐면 항등함수를 배워야 돼. 항등함수는 뭐냐? 항등함수는 이런 거야. 여기 A, B, C가 있는데 여기가 Y가 있다? 그럼 Y가 1, 2, 3이 있어. 그럼 이런 거야, 이런 거. 여기 F함수라고 하면 F에다가 A를 넣어도 아니다. 잘못 얘기했어. 쏘리. 에이씨. 이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한 놈만 패. 이거 얘기하자. FA가 1이야. 그리고 FB도 1이야. 그 다음에 FC도 1이야.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가 표현하면. X 변역이 무수히 많은데, 여기 치역이 딱 1 하나만 있는 거야.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상수함수라고 그러죠. 이런 건 상수함수. 오케이? 최대한 짧게 찍으려고 마음이 급하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아는 거 막 끄집어내다 보니까 약간의 말실수가 조금씩 몇 초씩 있는 건 좀 그냥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요런 함수 뭐냐면 x가 abc야. y도 abc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f함수 이렇게 돼. 그러면 뭐냐? 입력값을 넣었더니 출력값이 똑같아. 입력값을 넣었더니 출력값이 똑같아. 입력값과 출력값이 똑같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항상 똑같아. 그래서 항등함수야. 여러분들 수식은 방정식과 우리가 항등식 두 개 있는 거 고1 때 매년 배웠잖아. AX는 B 뭐 이런 거. 그러면 여기서 얘네 둘이 항상 성립할 때 A, B 조건은 뭐냐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쵸?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2는 7이야. 얘는 항상 등식이 성립하잖아. 이런 걸 우리가 항등식이라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항등함수 이런 거 항등함수. 그러면 항등함수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얘네를 역으로 보내. 역으로 보내도 뭐야? F 인버스 A도 결국은 A죠. 그 다음에 F 인버스 B도 뭐야? 결론은 B죠. 그 다음에 F 인버스 C는 뭐야? 결론은 자기 C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자기 자신이 나와 이렇게. 그래서 F 함수에다가 F 인버스 이것도 합성함수 설명을 해줘야 되는구나. 여기서 X인데 자기 자신 X가 툭 하고 튀어나와. 요거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fx는 x로 나와. 요게 바로 항등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요런 거 항등함수. 알겠죠? 그리고 항등함수의 특징은 또 뭐냐면 자기 함수에다가 본래 함수에다가 역함수를 합성했더니 자기께 나와. 그러니까 합성함수 또 설명해야 되나? fx 이런 거야. 이게 x야. 그럼 저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일종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a. 그럼 아까 여기 FA가 얼마였어? A였잖아, A가. 그러니까 FA는 또 뭐였어? A였잖아. 요런 걸 우리가, 역함수 두 개를 하면은 이렇게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F 도트 F 인버스 X를 하면 우리가 항등함수 표현을 IX를 하거든. 그럼 얘는 X로 툭 튀어나와. 이게 항등함수 표현이야.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 함수를 두 개를 합성했더니 x가 튀어나왔다? x가 나왔다. 요렇게 됐을 때 요게 바로 항등함수가 되더라. 그 얘기 항등함수가. 이때 교환법칙도 성립해. 자, 뭔 말인지 몰라? 일단 틀어. 그냥 그러려니 해.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알아두세요. 나중에 시험장에서 나중에 이 문제 속에서 얘기할 거니까 그냥 이 정도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이 정도. 이런 게 있구나. 그럼 내가 나중에 문제 풀다가 이런 거 그때 얘기했지? 그럼 그때 떠올릴 정도만 돼. 그리고 수능에서 잘 나오지도 않아.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모르지. 앞으로 수능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요 정도면 이제 함수 종류 이런 것까지는 다 한 거 같은데. 자, 이제 실제적인 함수 가자. 함수의 기초 됐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함수는 뭐라고 그랬어? 상자 함자라고 상자 함자. 이제 쉬운 것부터 또 하자. 상자 함자. 이너스 더하기 3이야. 그랬더니 5가 나오더라. 그럼 이 결과치를 우리가 y는 하고 들어가는 입력값에다가 뭐를 더한다? 이 상자가 f라는 함수라니까 역할 기능이잖아. 3이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요게 함수식이야. 요게 함수식. x 2 넣으면 5 나오고 요게 함수. 그래서 요거 1차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2 때 1차 함수다 이렇게 배웠어. 그리고 x 앞에 있는 요 x 앞에 1이 생략돼 있죠? 이거를 뭐라 불러 우리가? 기울기다 이렇게 배웠어. 그래서 기본형이 이렇게 되죠. y는 ax 더하기 b. 그리고 중1 때 배운 건 이거죠. 중1 때 여러분들 y는 뭐 배웠지? x분의 a 뭐 이런 거 배웠어. a는 xy. 즉 x와 y를 두 개 곱해서 일정한 값 a로 맨날 일정한 값으로 존재해. 이게 반비례 함수라고 그러잖아. 왜? 여기 x값이 커지면 얘가 일정한 값이야. 얘가 예를 들어 10이야. 그럼 얘가 2면 여기가 5죠. 근데 x가 5로 커지면 y값은 2죠. 즉 x가 짜그라들면 y는 커지고 x가 커지면 y값은 줄어들죠. 왜? 이게 고정된 값이니까. 그게 바로 반비례야. 그래서 x와 y 관계가 얘네 둘이 관계가 반비례다. 그래서 반비례 함수다라고 배웠고, 그래서 중1 때 이런 식으로 뭐 배웠던 거 기억날 거예요. 나중에 수능에서 혹시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이론 설명해 줄게 혹시. 그러니까 그 다음에 y는 ax는 뭐야? 이거는 예를 들어 y가 2x라고 쳐봐. 그러면 x값이 1 넣으면 2고 2 넣으면 4고 3 넣으면 6이야. x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러면 x가 1, 2, 3일 때 y가 똑같이 2배씩 비례하게 늘어난다 이거야. 비례. 정확하게 늘어난다. 그래서 정비례다 이렇게 불러. 그럼 여기에 y는 이제 여기가 중1 때 배운 거고 y는 ax 더하기 b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중2 때 배우는 거야. 그리고 함수는 별거 없어. 그냥 둘 간의 관계야. 무슨 관계? 입력하는 놈과 출력하는 놈의 관계야. 그 관계식이 함수식이야. 알겠어? 이 함수식의 역할하는 게 이 삼각각 역할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요 놈을 기울기라 부르는 거예요. 이걸 기울기. 그리고 b를 뭐라 불러? 얘네를 이제 y 절편이라 불러. 그럼 y 절편은 언제야? x가 0일 때지. x가 0 되면 y 값이 나오잖아. 그래서 y 절편이라 불러. 그러면 y가 0 될 때 x값 마이너스 a 분의 b는 뭐라 부르겠어? y가 0일 때 x값. 이건 x 절편이라 불렀지. 모르는 애들이 있다니까 다 까먹고. 자, 그러면 y는 2x 플러스 3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기울기는 뭐야? x 증가분분의 y 증가분이다. 이제 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기울기는. 그래서 저기다 1 넣어볼까? 1 넣으면은 뭘까요? 5야. 그러면 여기가 1,5입니다. 그러면은 3 넣을까? 3 넣으면 너무 커지는데. 그래도 3 넣어. 넣죠? 3 넣었어. 3 넣으면 9야. 그럼 9는 이쯤 따칠까? 9가 이쯤 따쳐. 그럼 3,9야. 그럼 얘네 둘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수직을 만들어 봐. 그럼 요만큼 분의 요만큼 길이의 b. 그러니까 밑변분의 높이. 즉 x 증가분분의 x 증가분이 얼마야? 3에서 1까지니까 2만큼 증가했죠. 그 다음에 y 증가분은 얼마야? 9에서 5까지 증가했으니까 4만큼 증가했죠. x가 2만큼 증가할 때 y는 4만큼 증가했다. 그래서 x 증가분분의 y 증가분. 그걸 우리가 기울기라 불러.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야. 삼각형이.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나중에 요거를 각도 세타로 부르면 밑변분의 높이 요렇게 가는 게 뭐야? 탄젠트잖아.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결론은 뭐야? 기울기다라는 것도 삼각함수에서 중1 때 배웠나? 중2 때 배웠나? 하여간 뭐 삼각함수 가서 이렇게 배우죠. 세타가 양의 방향으로 뭐 45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삼각함수. 그럼 기울기 얼마입니까? 탄젠트 45도는 4분의 파이죠? 180 나누기 4하면 45도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외우죠. 이제 특수가 나중에. 그럼 이거 1입니다라고 우리가 기울기 구하는 거야.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아니면 x 증가분분의 y 증가분 아니면 요거 나중에 각도 세타로 놨을 때 탄젠트 세타가 다 기울기야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y는 2x 더하기 3을 본격적으로 그려볼게요. 이거 모르는 친구들도 있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y절편 얼마야? 3이죠. y절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x가 0일 때 y값. 그럼 x가 0축은 이거죠. 설마 그것도 모르는 친구 있어요? x축? 설마 그렇진 않겠지? y축. 자, 이 좌표 평면도 원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우리는 뭐지? 해병대식 공부라. 자, 그 다음에 x절편 뭐야? y가 0일 때 0은 암산 안 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봐 2x는 빼기 3. 이제 암산 돼야 돼. 공부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뭐 대충 이쯤 있겠죠? 그럼 얘네 둘이 요 점과 요 점을 쭉 하고 연결해. 그러면 이게 이 함수 그래프 그린 거야. understand?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1 넣으면 여기다가 1 넣으면 1,5야. 3 넣으면 아까 뭐였지? 3 넣으면 3,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말이 나와. 1차 함수를 왜 자꾸 직선의 방정식이냐면 2x-y 더하기 3은요. 요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요거 직선의 방정식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했었거든.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용도에 따라 그냥 용어가 달라질 뿐이야. 하여간 두 점을 지나는 뭐 1차 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y는 기울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6-1 x 증가분분의 x1이면 5 x3이면 9 맞죠? 그래서 6-1 x 증가분분의 맞나? y 증가분 맞아요? x가 1 넣으면 5 1,5 그 다음에 x가 3 넣으면 아이씨 6이 아니죠 바보 새끼. x를 3 넣으면 9 3,9죠. 어째 이상했어 자꾸. 그러면 여기가 3이 돼야지 3. 그래서 3-1분의 9-5는 기울기야. 그 다음에 작은 숫자 찾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x야. x-1 여기가 더하기 5 더하기 5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약분하면 여기가 2고 여기가 4니까 2 x-1 더하기 5. 중학교식으로 하지 말고 고등학교식으로 이렇게 구해야 돼. 그래서 더하면 2x 더하기 3이라고 요 놈이 구해지는 거야. 우리가 2,3을 지나는 자 이게 하나 외워. 원리 자체가 왜 그런지까지는 지금 바쁘니까 2 곱하기 3이야. 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겁나 많아. 근데 무조건 이 점 하나를 지나야 돼.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모르는 거 뭐야? 기울기야. 그래서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는 거야.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두는 거야. y에서 3을 빼고 기울기 m이야. 미지수 x-2야. 그러면 m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해야 돼. 왜? 기울기 m은 모르니까. 그럼 얘네가 m값에 상관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하려면 좌변도 0, 우변도 0 되는 수밖에 없죠. 응? 그럼 여기 x는 뭐야? 2고 y는 3이잖아. 그래서 이 식은 이 직선식, 이 직선의 방정식은 아니면 뭐 이 1차 함수는 무조건 2,3을 지나는 거야. 무조건 2점. 그런데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몰라. 왜? 기울기를 모르니까. 그러면 기울기를 정해주면 이제 하나의 직선으로 고정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기울기를 만약에 내가 2라고 줬어. 기울기를. 그러면 y는 뭐가 돼? 2에 x-2 더하기 3. 왜 여기 더하기 3이냐? 여기 빼기 3이 있었잖아. 이놈이 1로 넘어가서 더하기 3. 근데 원래는 이런 식에서 이게 온 거야. 그냥 빨리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울기 알고 한 점을 알 때 아니면 두 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1차 함수 구하는 건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응? 알겠죠? 7등급들아. 니네들 까먹고 있을 거야. 요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그것만 알면 수능 문제 다 풀 수 있어. 알겠죠?